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진 박사와 함께 가지야! 최근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이 90% 이상이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식이 과거보다 오히려 점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은 무엇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죠? 생활이 풍족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이나 집에서 밥을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도 외식을 즐겨 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게으름이라든가 귀차니즘, 외식 중독 등으로 인하여 외식이 많아지는 경우도 꽤 됩니다. 외식은 진짜 나쁜 것인가요? 외식이 꼭 나쁘다, 반드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쁜 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수정 보완한다면 외식해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쁜 점을 알아야 하며 여기에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집에서 밥을 먹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외식의 특징은 달거나 짜면서 자극적이기까지 해서 중독성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칼로리 조절이 어렵습니다. 맛이 있어서 많이 먹기 때문도 그렇지만 양념이나 소스 조리 과정에서 칼로리보다는 맛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절이 무뎌집니다. 세 번째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다시피 직접 자신이 돈을 지불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싼 것을 사 먹더라도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면 한 달에 20만 원은 그냥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나요? 그 첫 번째는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도 됩니다. 밥을 먹는 사람은 그저 한 끼에 불과하지만 밥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쌀을 퍼야지, 씻어야지, 헹궈야지, 담궈야지, 그리고 기다려야지 등등. 여기에다 반찬 하나라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이것이 생략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시장 봐서 좋은 재료 사고 씻어서 헹구고 무치고 버무리는 등등 이러한 과정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이 그저 자신이 원하는 건 먹을 때마다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밥보다 맛있습니다. 집밥은 가능한 가족의 건강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맛이 그다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은 건강보다는 맛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집밥보다 맛있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을 기분 나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외식을 하러 가면 친절합니다. 왕처럼은 아니지만 원하는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합니다. 돈만 내면 되니까. 공짜가 아니니까. 하지만 집에서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사실 당연히 고마운 거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차려준 엄마에게, 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합이나 위로를 줍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날 때 이 외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단합을 할 수 있는 행복감을 주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끔의 외식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을 하면 살이 찐다 그러는데 진짜 외식이 살이 찌나요? 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외식을 많이 할수록 성별로는 여성이 더 살이 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남성 7,225명, 여성 1,794명, 총 18,000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외식이 비만과 과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외식률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외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 실제 결과입니다. 살이 찌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맛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칼로리를 신경 쓰는 일은 거의 없으며 단짠 칼칼하게 입맛을 나게 하므로 적정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다 외식이 주로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체 내의 소비성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체내에 그대로 저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맛있게 든든하게 먹기는 했지만 소비는 적어 칼로리 흑자가 되면서 체내에 쌓이면서 이것이 살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외식을 하면 반드시 살이 찌나요?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칼로리 적자를 위해서 활동적이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조절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외식이 많으면 질병도 많아지나요? 물론입니다. 편리하면서도 시간 절약, 당장은 맛있거나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어 눈호강,
행복감 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나트륨 함량과 과체중,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고혈압을 비롯한 심뇌혈관 질환, 위암이나 신장 질환, 퇴행성 관절 질환의 가속화 등등 수많은 질병들이 조용히 귀에만 엿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기쁨에 빠질수록 장기적인 아픔이 엄청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방법은 없나요?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한 외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가능한 외식은 정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식 장소에서는 꼭 외치십시오. 싱겁게 해주세요. 소스 따로 주세요. 까다롭다라고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 돈을 받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I'll be back soon.